안녕하세요. 조회수 올리려고 낚시질 안하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보다는 업계의 현실과 가장 가까운 정보만을 이야기하는 아니움스 김현기 소장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영상입니다. 요즘 날씨도 제법 추워졌습니다. 저도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추운 게 점점 싫어집니다. 그나저나 최근 부동산 시장도 역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그렇다 쳐도 과연 좀 내년은 좀 어떨까요? 일단 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하시는 분들 말을 그닥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말보다는 이런 분들 견해가 더 먹히는 세상 분위기를 좀 감안해서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작성한 내년 2024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가격과 그리고 일단 거래 측면은 24년이라고 해서 뭐 크게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23년과 거의 일단 비슷한 수준이라고 뭐 아파트 매매 가격도 역시 2023년에는 보이시죠? 약 한 마이너스 한 2%에서 4%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4년 전망은 23년과 유사한 수준 아니겠냐.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내년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나아질 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주택시장 내는 이제 기타 상품보다는 아파트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파트 대체재 시장의 매수 수요는 당분간 부진할 전망이다. 그리고 단독 가격 및 거래량 역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또 하향세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높은 23년도 타운하우스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부터 한번 뽑아봐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살펴봅니다. 호흡 타운하우스도 부실 시공, 부동산은 더 양극화될 것이다. 대출이 넘사벽, 아파트에 치여서 찬밥된 용인 타운하우스, 화자투성이 12억 축전 타운하우스, 하필 왜 또 축전이야. 오늘 영상의 주제는 타운하우스 누가 대체 가격을 쭉쭉 올려놨을까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타운하우스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글쎄요, 제 머릿속에는 과거 도시농부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10년대만 해도 말입니다. 가격 자체가 2억대 타운하우스였습니다. 참 놀랍지요. 대단한 가격대입니다. 2015년대까지만 해도 역시 3억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타운하우스죠? 제가 직접 시행한 용인 동백지구에 위치한 라운 프라이빗 테라스 파크 타운하우스입니다. 이곳 역시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불과 4억대 중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10년도 채 안 됐습니다. GS건설, 태영우미, 그리고 요즘 현대건설까지. 뭐 더 이상 제가 개별적인 브랜드까지는 제가 일일이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 비교적 작은 수요층이라던 이 타운하우스 시장에 자본력이 빵빵한 시행사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분양 가격이 무려 예전에 비해 가지고 2배, 많게는 3배까지 쭉쭉 올랐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단기간에 분양 가격이 올랐을까요? 뭐 땅값, 토지값이 올랐거나 건축비,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천만은 맞습니다.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기존 중소기업들보다 대기업들은 약 2배 이상의 마진을 챙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좀 회사가 크다 보니까요. 중소기업에 비해서 관리 유지비도 2배 이상 들고 세대 규모가 크니까 이자도 더블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고비, 홍보비도 2배. 뭐 심지어 뭐 모타운하우스는 아마 국내 최초 TV CF까지 했으니까 뭐 사실 말 다 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뭐 대기업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세 차익이 사실 2배 이상 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요. 기존에 한 4억에서 한 5억이면 충분했던 도시형 타운하우스들이 지금 한 8억에서 9억. 뭐 최근에 용인 지역에서 등장한 타운하우스는 무려 12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들을 진짜 원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는 거의 넘사벽의 그림에 떡이 됐다는 겁니다. 이 도시형 타운하우스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오직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그런 주택 형태로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럼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전용 면적 85평면에서 그 무슨 뭐 색다른 설계나 독창적인 유니트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마감재의 질이라든가 어떤 사후 AS 부분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이 2배 이상의 분양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미 결론은 어느 정도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그리고 거대 시행사 이 양반들이 지금 저희 나라 타운하우스 가격 죄다 올린 겁니다. 물론 뭐 소비자층 확대라든가 품질 향상이라든가 일말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은 있겠습니다만은 득보단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하던 이 대기업, 이 대형 건설사들조차 이 시장을 못 버티고 지금 손절하는 분위기마저 감지가 됩니다. 결국 향후에 이제 신규 분양 사업도 없고요. 이게 뭔가 좀 생각을 좀 우리는 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시장 진입이 자유인 자본주의 그런 사회라고는 합니다만은 애초부터 이렇게 작은 시장 그리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면은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 아내로 최근에 카카오가 대리운전, 뭐 헤어숍, 뭐 공유자전거, 달라인 같은 그런 사업, 즉 골목시장 영역까지 진출해가지고 많은 원성을 샀던 일 아마들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한테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타운하우스 단기 폭등에 대해서 대기업과 대형 건설사들의 탓도 일부 돌리기도 했습니다만 기존 건축업계 일부 업자들도 결코 이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책정한 것도 많았고요. 능력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사업 벌리다가 각종 하자에 사고친 기업들도 제법들 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돌이켜보니까 이젠 너무 멀리 간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도시 중산층의 로망이던 타운하우스 이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 가격으로는 도저히 타운하우스 못 만들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타운하우스를 지을 만한 도시지역의 택지는 근교 땅값이 예전보다 약 2배 이상 올랐고요. 이제는 건축부터 따블 수준입니다. 물론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10년 전처럼 공동구매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예비분양자를 확보해서요. 처음부터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능력 있는 설계회사 PM회사를 통해서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단지를 만드는 방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만간 저도 다시 힘을 내서 과거와 같은 좋은 가격대 타운하우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한이홈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빠른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백지장도 맞들면 한결 낫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역시나 살 길은 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남과 연대하는 동물이라는 어느 생태학 교수님의 얘기가 절실하게 생각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들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